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여기 유튜브에서 매달 7억 원 이상 수익을 인증하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아직 32살, 미모와 실력을 모두 갖춘 토리 트레이즈라는 채널로 잘 알려진 백만장자 트레이더 빅토리아 듀크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트레이더가 꿈꾸는 삶을 이미 이루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빅토리아는 23살에 삼촌에게 처음 트레이딩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녀의 삼촌은 전 세계 트레이딩 대회에서 데이 트레이더 부분 최고 수익을 기록했던 마이크 에스턴입니다. 그녀는 삼촌에게 배운 전략을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했고 불과 몇 년 만에 백만장자 트레이더 반열에 오릅니다. 그녀는 단순히 어린 나이와 압도적인 수익 그리고 화려한 외모 그래서 화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 화제가 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매매 전략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보조지표를 쓰지 않습니다. AI 알고리즘 매매도 아니고 비밀 정보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릴 줄 아는 추세선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을 합니다. 아, 선을 잘 긋는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선을 긋는 기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녀는 추세선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입은 어디서 할지, 손절은 어디까지 허용할지, 익절은 어떻게 할지 전부 추세선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없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 자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살짝만 삐져나오면 깨졌다 하고 바로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 역시 가짜 돌파였네 하면서 손절. 문제는 추세선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추세선을 그림으로만 사용하던 단계에서 규칙으로 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운 좋으면 수익, 운 나쁘면 손실이 아니라 진입과 청산을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단순해지고 같은 실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빅토리아 듀크를 백만장자 반열에 올려놓은 그녀만의 추세선 매매법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빅토리아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정도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스윙 트레이더 관점에서 주로 4시간 봉과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하지만 진입을 4시간 봉과 1시간 봉으로 한다고 해서 그 시간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월봉과 주봉에서 시작해 1봉, 그 다음 시간봉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긴 시간대에서 큰 추세를 먼저 잡고 그 흐름 안에서 실제로 매매할 시간대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을 사용합니다. 차트는 최대한 깔끔하게 둡니다. 추세선과 지지 저항만으로 구조를 읽고 불필요한 보조지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캔들 차트에서 가격 자체의 움직임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차트가 단순해지면서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명확해지면 망설임이 줄어들고 진입과 손절이 빨라집니다. 손절이 빨라지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게 계좌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빅토리아는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세선을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합니다. 한 틱도 틀리지 않게 딱 맞춰 그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노이즈에 흔들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실제 차트는 칼로 자른 것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세선을 살짝 넘겼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한번 찔렀다가 종가에 바로 되돌리기도 하고 이런 가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흔들림에 계속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추세선 매매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릴 때 트레이딩 뷰에서 선 두께를 최대한 두껍게 하고 선이 아니라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가격이 그 구간 안에서 흔들리는 것은 잡음으로 넘기고 정말 의미 있는 이탈만 골라냅니다. 한마디로 추세선을 얇은 선이 아닌 가격이 대체로 존중하는 구간, 즉 범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깨졌다는 기준도 통일합니다. 꼬리 기준이 아니라 캔들의 몸통, 즉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만 깨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추세선 매매에서 흔히 겪는 노이즈나 가짜 신호에 덜 반응하게 되어 더 확실한 매매 기회를 포착해서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세선 매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 지속 패턴, 즉 눌림목 매매입니다. 가격이 추세선 구간에 닿을 때 여기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추세선 돌파 매매입니다. 추세선 구간이 무너질 때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그 방향으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세선 매매하면 돌파만 떠올리지만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눌림목이 연습하기 더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조건이 단순하고 손절 위치도 잡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 매매는 수익 잠재력은 크지만 기준이 애매하면 가장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별 진입 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식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입선과 손절선을 분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의 공통 핵심 개념인 진입선과 손절선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선은 지금 포지션 진입을 알려주는 기준선입니다. 이 선은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자 진입 신호가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손절선은 포지션에 진입한 후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겠다는 기준선입니다. 즉, 청산 신호가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이 진입선과 손절선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매매가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내가 매번 고민할 필요 없이 가격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입선이 충족되면 진입하고 손절선이 지켜지면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손절선이 깨지면 즉시 포지션을 종료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트레이딩을 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피로를 없앨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매매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매 순간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이 개입되면 손절이 늦어지고 결국 계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진입선과 손절선을 눌림목에서는 어떻게 겹쳐 쓰고 돌파에서는 어떻게 분리해서 쓰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눌림목부터 보겠습니다. 눌림목 매매의 장점은 진입선과 손절선이 거의 같은 자리로 겹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 구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가격이 그 추세선에 닿을 때 진입을 고려하고 추세선을 캔들 몸통 기준으로 명확히 이탈하면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추세선 하나가 진입도 말해주고 손절도 말해주니까 리스크가 낮습니다. 진입이 추세선 근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반등하면 성공이고 그대로 이탈하면 실패입니다. 판정이 빠르기 때문에 손실은 작아집니다. 추세선 눌림목 매매에서는 진입 전에 세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터치 포인트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3개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입하려는 시점의 추세가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되었는지입니다. 추세가 시작된 지점부터 4시간 봉 기준으로 최소 1주 정도 형성된 추세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의식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리스크가 낮아야 합니다. 핵심은 진입 가격이 추세선 구간과 얼마나 가까운지입니다. 가격이 추세선에 가까울수록 손절폭이 짧아지고 계좌 운용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눌림목 매매는 진입 방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에 닿기 전에 미리 먼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며 살짝 깨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한 뒤에 진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많이 할수록 일반적으로 진입이 늦어집니다. 진입이 늦어지면 상대적으로 손절폭이 커지고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초보자라면 기준을 단순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추세선 근처에서 진입한다로 설정하고 연습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틀렸을 때 바로 손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습 초반부터 손절을 너무 가깝게 두면 안 됩니다. 가격이 추세선을 살짝 찔렀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절선을 약간 여유 있게 설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진입하자마자 가격이 갑자기 아래로 쑥 빠질 때입니다. 이때 다시 올라올지 모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눌림목 매매는 손절선이 진입선에 가깝기 때문에 추세선을 캔들 몸통 기준으로 확실히 깨면 바로 정리합니다. 손실은 작게 끝내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매매할 때 추세선 기준으로 진입과 손절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손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한 번의 손실에 계좌가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돌파 매매로 넘어가겠습니다. 돌파 매매는 추세선 매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추세선 매매에서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이 깨지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반대로 움직여서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파 매매의 핵심은 진입선과 손절선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깨지는 추세선 구간이 진입선이 되며 이는 진입하라는 신호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반면 손절선은 돌파 방향의 반대쪽에서 별도로 그어지는 상대 추세선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상대 추세선이란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선이 있고 가격이 추세선 구간으로 내려올 때 고점이 낮아지면서 상승 추세와 반대로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점들을 이은 선이 바로 상대 추세선입니다. 따라서 돌파 매매에서는 추세가 깨지는 진입선과 상대 추세선에서 만들어지는 손절선을 분리하는 구조가 잡혀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선이 깨졌다고 해서 바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절선이 아직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가 구간에서는 위쪽에 상대 추세선이 없어서 손절선을 어디에 둘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는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가격이 한번 꺾여서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 더 낮은 고점이 하나 더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점 A와 점 B가 잡히면 그때서야 손절선을 그릴 수 있고 바로 그때 진입합니다. 이게 돌파 매매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손절선이 없으면 진입도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돌파 매매도 진입하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틀은 눌림목 매매와 같습니다. 첫째, 터치 포인트가 최소 3번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돌파 매매는 거짓 돌파가 많아서 터치 포인트 2번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그 선이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4시간 봉 기준이면 돌파 매매 역시 최소 한 주 정도는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실제로 의식하는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리스크가 낮아야 합니다. 리스크는 돌파가 나온 지점과 손절선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서 판단합니다. 가까우면 리스크가 낮고 멀면 리스크가 높습니다. 결국 진입선과 손절선, 이 두 선 사이의 거리가 손절폭을 결정합니다. 이후 가격은 예상대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추세선 매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스윙 트레이딩은 차트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원래 없던 신호도 억지로 의미를 만들고 애매한 자리에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 매매는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탑다운으로 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내려오면서 추세선을 한 줄만 그어두지 않고 여러 개를 부채처럼 펼쳐서 구조를 잡습니다. 여기서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점 A와 점 B를 이어서 추세선을 그렸다면 이전 추세선의 점 B가 다음 추세선의 점 A가 됩니다. 이 규칙을 반복하면 완만한 선이 하나 생기고 그보다 더 가파른 선이 생기고 또 더 가파른 선이 그리고 더 가파른 선이 생깁니다. 가격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추세선도 자연스럽게 더 가팔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계속 그려가며 조금씩 조정하면서 가격이 실제로 의식하는 선이 어디인지 찾아갑니다. 선이 많아져서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낙서가 아니라 가격이 반응하는 기준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익 매매에서 진짜 어려운 건 기다림과 포기입니다. 선이 깨졌는데도 못 들어가는 장면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손절선이 아직 없거나 터치수가 부족하거나 추세가 유지된 시간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손절폭이 너무 커서 리스크가 과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그냥 매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나가고 나서 가격이 예상대로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아까 들어갔으면 대박이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즉 포모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감정대로 매매하면 계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수익 매매를 포함한 모든 매매에서는 진입하는 용기보다 진입하지 않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이 맞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조건만 골라서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추세선 매매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의 단점은 규칙이 없으면 눌림목, 돌파 매매에서 너무 많은 신호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입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면 장점은 매매 결정이 단순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뉴스나 추측이 아니라 가격이 말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손절을 어디에 두는지, 언제 진입하고 나가는지 그 기준을 진입선과 손절선이 대신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선 수익 매매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빅토리아 듀코의 추세선 매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추세선 매매를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추세선을 그려도 그 안에서 읽어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선이라도 지금이 눌림인지 전환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훨씬 많고 그만큼 관점이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추세선 매매 시스템에 더해서 캔들 패턴이나 보조 지표로 추가 확인하는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세선만으로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확인 신호를 하나 더 붙여주면 거짓 신호를 걸러내고 매매 성공 확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먼저 추세 지속 패턴인 눌림목 매매에서 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눌림목은 가격이 추세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위험합니다. 추세선은 지지선처럼 보이지만 깨지는 순간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진짜 추세가 이어지는 자리인지 아니면 반전이 시작되는 자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눌림목 매매인지 확인하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조정 구간 안에 돌파 매매에서처럼 상대 추세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쉽게 말해 상승 추세 안에서 잠깐 밀리는 구간이 나오면 그 안에서 작은 하락 추세가 생기는데요. 그 작은 하락 흐름을 따라 상대 추세선을 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세선에 닿았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캔들이 이 상대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조정이 끝나고 다시 매수세가 붙는 타이밍을 훨씬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추세선을 타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 추세라면 기준은 정반대입니다. 이때는 고점들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긋고 캔들이 그 추세선 근처까지 반등에 닿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추세선에서 그대로 뚫고 올라가면서 하락 추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어지는 자리인지 확인하려면 반등 구간 안에 상대 추세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하락 추세 안에서 잠깐 올라오는 반등 흐름이 나오면 그 안에서 작은 상승 추세가 생깁니다. 그 흐름을 따라 상대 추세선을 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은 이 상대 추세선을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하락 이탈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면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타이밍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추세 지속 패턴을 확인할 때는 추세선만 쓰는 것보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같이 쓰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지금 차트는 상승 추세입니다. 먼저 저점들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그 상승 추세선에 닿는 순간 바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토캐스틱부터 확인합니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K선이 %D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를 확인했습니다. 눌림이 끝나고 다시 매수세가 붙는 타이밍으로 보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예상대로 추세가 지속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절차가 반대입니다. 먼저 고점들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캔들이 그 하락 추세선에 반등해서 닿는 순간 바로 매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토캐스틱을 먼저 확인합니다.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있지 않다면 아직 반등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워서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에서 %K선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D선을 아래로 뚫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반등이 꺾이고 다시 매도세가 붙는 타이밍으로 보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번 매매 역시 추세를 지속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패턴에서 매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세 돌파 패턴은 가격이 추세선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지 않고 추세선을 위나 아래로 뚫고 나갈 때 형성됩니다. 그런데 돌파 패턴 역시 거짓 돌파에 낚여 손절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가 진짜 추세 전환 신호인지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확인 방법 중 하나는 기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의 모멘텀이 이미 약해졌는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나온 돌파는 단순한 흔들기가 아니라 실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에서 모멘텀이 꺾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트에서 상승 추세를 먼저 확인한 후 저점들을 연결해 상승 추세선을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는 매수 세력이 가격을 이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낮게 형성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수 세력이 가격을 직전 고점 이상으로 올리지 못했다는 신호로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가 힘을 잃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향 이탈하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구간은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에서도 이 돌파 흐름 이후 하락 추세가 바뀌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고점들을 연결해 하락 추세선을 그립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보통 저점도 계속 낮아집니다. 이는 매도 세력이 가격을 이전 저점 아래로 계속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가장 최근 저점이 직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었다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매도 세력이 더 이상 가격을 이전 저점 아래로 밀어내지 못했다는 신호로 이때부터는 하락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상향 돌파하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은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이후 추세는 반전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돌파 패턴을 확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이중바닥이나 이중천정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저점과 함께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승 추세입니다.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간을 보면 고점이 이전 고점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한 번 더 막히며 이중 천정 형태가 형성됩니다. 이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고점이 두 번 같은 자리에서 막혔다는 것은 그 가격대에 강한 매도 물량이 쌓여 있고 가격 저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 위로는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벽이 확인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상승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두 번 같은 자리에서 막혔다는 것은 위로 밀어붙일 매수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실제로 이 차트에서도 이후 흐름을 보면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차트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과 함께 저점들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간을 보면 저점이 직전 저점과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한 번 더 멈추면서 이중바닥 형태가 형성됩니다. 이 패턴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같은 가격대를 두 번 지켜냈다는 것은 그 구간에 강한 매수 대기 물량이 쌓여 있어서 가격이 지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하락 추세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중바닥이 보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상향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면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후 하락 추세는 마감되고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 돌파 패턴을 확인할 때 RSI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RSI를 차트에 적용한 뒤 설정에서 모습 탭으로 들어가 RSI 이동 평균선과 어퍼밴드, 로우밴드는 끄고 미들밴드는 선을 굵게 변경한 후 점선 대신 직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RSI 중앙에 50 기준선만 또렷하게 남습니다. 매매 규칙은 간단합니다. RSI가 50선 위에 있으면 시장의 힘이 상승에 있다고 보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RSI가 50선 아래에 있으면 힘이 하락에 있다고 보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세선 돌파가 나왔을 때 그 돌파가 진짜로 힘이 실린 돌파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위로 더 밀어올릴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상승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RSI를 확인합니다. RSI가 아직 50 중앙선 위에 있으면 힘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RSI가 50 중앙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그때가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타이밍입니다. 이후 하락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추세선 이탈로 구조 변화를 확인하고 RSI 50선 이탈로 힘의 전환을 확인한 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이렇게 매매합니다. 먼저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 추세인지를 확인한 하락 추세선을 긋습니다. 하락 추세 구간에서 최근 저점이 지난 저점보다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락의 모멘텀이 약화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진입은 추세선 돌파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가 나올 때 RSI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였지만 RSI가
50선 아래에 있어 일단 기다립니다. 이후 RSI가 50선 위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힘이 실제로 위로 넘어간 상태에서 매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추세는 상승 전환되어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과 함께 캔들 패턴이나 보조 지표로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진입하는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여기서 바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직접 그리고 눌림목인지 돌파인지 판단한 뒤 보조 지표와 캔들 패턴까지 함께 체크하려면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번거롭습니다. 특히 실전에서는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추세선 매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빅토리아 트렌드 가이드라는 커스텀 지표를 따로 개발했습니다.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트렌드 가이드를 차트에 추가하면 가운데 하늘색 중심선이 보입니다. 이 선은 단순한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캔들의 고점과 저점 흐름을 계산하여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추세 확인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격이 이 중심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로 보고 중심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판단합니다. 이 선 하나로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캔들 흐름에 맞춰 고점을 이은 빨간색 하락 추세선이 표시되고 저점을 이은 녹색 상승 추세선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순간 차트에 바이, 셀 신호가 뜨면서 진입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색 중심선 위에서는 바이 신호만 보고 매수 진입하고 중심선 아래에서는 셀 신호만 보고 매도 진입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추세 방향은 하늘색 중심선으로 먼저 걸러내고 진입 타이밍은 바이, 셀 신호로 잡는 구조입니다.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캔들이 하늘색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아래로 이탈하는 순간 수익이든 손실이든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매도 포지션도 똑같습니다. 캔들이 하늘색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위로 돌파하는 순간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기준선 하나로 진입 방향과 청산 조건이 동시에 정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게 운영됩니다. 참 쉽죠? 지금부터 빅토리아 트렌드 가이드 지표를 사용해 실전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빅토리아가 월봉, 주봉 등 긴 타임프레임에서 큰 추세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봉부터 추세를 잡고 시작합니다. 주봉이 하늘색 중심선 아래에 있으므로 현재는 하락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바이 신호는 무시하고 셀 신호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입 타이밍은 더 세밀하게 잡아야 하므로 4시간 봉보다는 신호 검증이 더 많이 되는 1시간 봉으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던 중 단기 반등 구간에서 만들어진 녹색 상승 추세선을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하향 이탈했고 동시에 셀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상대 추세선이 되는 빨간색 하락 추세선 위에 둡니다. 반대로 캔들이 하늘색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위로 돌파하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포지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하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캔들 몸통이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위로 넘어섭니다. 그 순간 수익 실현으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후 캔들 움직임은 하늘색 중심선을 기준으로 횡보합니다. 이 구간에서 위쪽에는 빨간 하락 추세선이 생기고 아래쪽에는 녹색 상승 추세선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캔들이 녹색 상승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아래로 이탈하면 그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돌파 매매의 원칙대로 빨간 하락 추세선 위에 둡니다. 그리고 익절은 하늘색 중심선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캔들이 하늘색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상향 돌파했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익절 조건이 충족된 구간이므로 여기서 바로 수익을 실현하고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흐름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먼저 주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주봉이 아직 하늘색 중심선 아래에 있으므로 큰 추세는 하락입니다. 1봉과 4시간 봉도 여전히 중심선 아래에 있어 하락 추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매수 신호는 역추세 신호로 보고 무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셀 신호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기다리던 매도 신호가 나왔고 그 신호가 뜬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을 이어가다가 하늘색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상향 돌파하는 순간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번 매매도 기준대로 움직여서 수익을 확보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서는 반복 매매를 통해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포지션을 잡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더 이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추세가 끝까지 유지된다면 한번 잡고 길게 가져가는 쪽이 수익이 더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지션을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커질수록 심리가 흔들립니다. 작은 반등에도 계획에 없던 청산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지켜보다가 다시 매도 신호를 확인하고 캔들 종가에서 진입합니다. 이번에는 아직 수익 실현 조건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이전 신호에서 진입을 못했던 분들은 이 신호를 새 진입 기회로 보면 되고, 반대로 이미 포지션이 잡혀 있다면 추가 진입으로 물량을 늘리거나 최소한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 신호로 받아들이고 포지션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매도 신호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호가 연속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 구간은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흐름을 지켜보다가 캔들이 하늘색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상향 돌파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빅토리아 트렌드 가이드 지표는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명확하고 매매 성공 확률이 높아 반복 가능한 매매로 시스템화하기 좋은 지표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빅토리아 디코의 추세선 매매법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든 빅토리아 트렌드 가이드 커스텀 지표를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빅토리아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신 뒤 숫자 4번과 함께 빅토리아라고 신청하시면 확인되는 대로 지표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